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간에 좀 끊고 갔어요. 이거 한 번에 쭉 하면 호흡이 길어져가지고, 한 시간에 넘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좀 보시는 분들도 힘들 것 같고, 집중력도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그렇게 길게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제가 이거 제 스스로 뭔가 설명을 하면서 너무 잡설도 많아지고, 대본을 제가 스크립트를 미뤄 써놓지 않거든요. 이렇게 일단 내용을 정리해놓고 정리하면서 이런 내용들은 좀 중점 있게 얘기를 해야겠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막 영상을 하다 보면 이게 막 내용이 불어나는 거예요. 이런 건 좀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좀 뭔가 몰입이 되다 보니까 저도 제 얘기도 하게 되고 뭐 제 생각도 좀 섞다 보니까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한편으로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져가지고 좀 끊어서 갈게요. 두 개로. 그래가지고, 저도 좀 힘든 것도 있고, 중간에. 그래갖고, 1챕터부터 3챕터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 드리면, 어릴 때, 그니까, 그, 월급의 노예, 그런 구조에서 돈을 버는 기회를 포착하는 경험을 한 거죠. 기요사키님은 만화 도서관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된 거예요. 마이크 아버님, 그 소위 경영자, 부자란 분들의 어떤 삶의 그런 구조, 돈의 흐름, 이런 거에 대해서 월급쟁이가 아닌, 그러면은 자산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은 그러면 자산이 일단 뭔지를 정의를 했고, 그럼 자산이라는 건 이런 거고, 그럼 이런 걸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금융지식이 필요하고, 금융지식을 갖고 있어야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착해서 무엇으로 한다? 날 위한 자산으로 만든다. 그 과정 중에서 그럼 월급은 뭐냐? 내가 그 자산을 만들기, 예를 들어서 이분도 뭐 금수저는 아니었잖아요. 뭐, 마이크라는 사람은 본인 친구 마이크는 아버님한테 7개, 9개의 슈퍼마켓을 이제 그 상속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마이크는 마이크랑 트랙이 좀 다른 거죠. 마이크는 이제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사업체를 운영하는 쪽으로 이제 했던 거고, 이 사람은 이제 교육자 아버님 밑에서 자라나면서 없던 무일푼에서 이제 자산가가 되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주시다 보니까 그럼 자산이 무엇이고 자산을 자산가가 되기 위한 필요 과정, 준비 과정들이 무엇인지 직생활도 하셨죠. 그래서 월급에 갖는 의미, 그 월급을 가지고 자산가로 넘어가는 그런 트랙들, 그런 걸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뒷 내용들은 이제 앞에서 그렇게 운을 띄었고, 뒷 내용들은 앞에 내용들이 어찌 보면 약간 복습이에요, 복습. 복습이고, 앞에 했던 내용들에 약간 좀 더 깊이 있는 내용? 제가 쭉 봤는데 이렇게 실무적인 내용은 없어요. 막 금융 지식, 뭐 경제학을 뭘 공부해라, 뭐 금융기법 뭘 공부해 이런 내용은 없어요. 솔직히 이런 내용은 이 책 전체에 없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본인이 관심을 왜냐면 여기서 이제 인식이 전환이 됐어. 그래, 난 월급쟁이 노예로부터 탈피하겠어. 벗어났어. 그렇다고 뭐 하루아침에 벗어날 순 없죠. 당연히 그 월급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필요한 것들, 나는 예를 들어서 주식, 주식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 그럼 첫 술에 배부를 줄 없죠. 돈을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뭐 하면서. 예. 이런 것들을 그러면 나는 그럼 부동산, 오피스텔, 이것도 공부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런 활동들을. 야, 그 돈 벌 수 있겠냐? 야, 돈 번 애들이 나와가지고, 광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누누이 얘기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물론 이렇게 해서 돈을 잃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예금자 보호법이 통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본인이 의사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중도 높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뭐야? 이분은 얘기하잖아요. 금융지식 IQ 공부해라라는 거예요. 어느 시장이 남의 돈 벌어먹기가 어디 뭐 자산가 되기가 뭐 쉽겠어요. 쉬우면 다 부자 될게요. 그게 쉽지 않고 그만큼의 노력과 뭐 그런 게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분이 교육
배움은 강조를 하세요. 학교는 약간 조금 그렇긴 한데 학교에서 이거를 가르치진 않기 때문에 이거를 네가 찾아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배우지 않아도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내용들을 좀 보면 이제 챕터 4부터 7 이게 어찌 보면은 제가 봤을 땐 앞에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뒤에보다. 예, 앞에 내용이 저는 더 임팩트 있게 와닿았고 이 책 자체가 어떤 철학, 스피릿, 이념 이런 내용을 좀 일깨워주는 어웨이큰하는 그런 성격의 책이다 보니까 전 앞에 이미 딱 제 머리를 딱 치는 내용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래서 거기서 이미 왔고, 이 뒤에 것들은 이제 그 해당 내용들에 약간 살을 붙이는 내용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자산 수익이 월급. 이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월급보다 자산 수익이 많아지는 시점. 이렇게 했을 때 자기는 뭐 하나 했다는 거야. 쇠양지 레이스를 탈출을 했다. 이 쇠양지 레이스랑 비슷한 말이 월급의 노예. 회사 주주를 위해 사는 삶. 예. 거기서 이제 나왔다.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 내 자금이 직원이에요. 아까 어디에 들어가서 내가 선택한 자산에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SCV처럼 아까 스타크래프트 1에서 자산이 뭐 수익을 만드는 이거. 얘가 어떻게 된다? 월급보다 많아지는 삶. 이게 뭐다? 자산가다. 자산가. 이 트랙으로 갈아탔다는 거죠. 예, 이 트랙으로. 그래서 레이스를 탈출했다.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요 네 파트는 필요하지 않겠냐? 얘기하는 거. 회계 재무. 당연하죠. 이거 수익성이라든지 뭐 시장성, 사업성 관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 회사가 됐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예를 들어 매도가 얼고 매수고 내가 세금을 얼마라도 기본적인 세마리는 해야 되죠. 엄청 디테일의 회계사 수준의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예. 돈을 버는 방법. 이게 꽂히죠, 이거. 나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해서 날린 거죠. 돈을 버는 방법.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화상 상품도 있고, 뭣도 있고, 시장의 흐름. 이게 연동이 되거든요. 이거 없이 투자로 들어갈 수 없어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뭐 뭐 하도 오래 보시니까 그분들은 맨날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적기, 투자 적기.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이런 거. 예, 이런 이슈들이 없는지 여기서 잘못하면 뒤로 크게 까일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까지도 다 안전판이라든지 이슈들을 체크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죠. 예,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 다 이거 해당 파트들 전문가한테 맡겨버리잖아요. 본인이 공부 안 하고. 공부할 필요 없이 내가 막 10억이야. 야, 맡아줘. 수수료 얼마? 성과보수 얼마? 그런 데들 많아요. 저쪽 강남 이런 데들 보면 조그만 사무실들 있어요. 개인 유지 펀드. 돈 맡기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커지면 뭐예요? 사모펀드 되는 거고. 개인 펀드들도 있어요. 예, 다. 돈 맡기면 알아서 수익해주고, 뭐, 돈 넣었다 뺐다 해주면서 막, 해주고. 머니게임. 돈놀이 해주는 애들. 예, 돈놀이 해주는 애들. 근데,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이 정도에 맡길 돈도 없잖아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이분들, 심사역들 학벌이 어떤지 아세요? 심사역들? 이분들? 막, 돈 많은 그 강남 부자분들이 자기 돈 맡기는 이분들 심사역들, 사모펀드 이분들 어떤지 아세요? 학벌이? 뭐, 베인앤 컴퍼니, 무슨 하버드, 막, 이런 데 나오신 분들이에요. 금융공학, 무슨 금융테크 막 이런 거 공부하시고 막 그런 분들이에요. M&A 막 전문가 막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막 주식 막 전문가 막 넣었다 뺐다 막 스톡 옵션 막 그런 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자기네가 운영도 하는데 이분들은 그들
뭐 연봉이 뭐 몇억 하시니까. 이거 해결사죠,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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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가서 그 효율화시키고 실리만 한 다음에 팔고. 전 이분들 보면 생각나는 영화가 그 프리티 우먼. 리차드 기어. 이분이 이거거든요, 이거. 들어가서 적대적 예민이 해서 뭐 이렇게 회사 쪼개가지고 이걸 비싸게 파는 거죠. 예를 100만 불에 500만 불에 하면 쪼개서 팔면 1000만 불. 두 배치기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예. 이거 또 딴 얘기인데, 예. 근데 우리는 이런 걸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바라지도 않고. 저도 저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래서 기업가랑 직장인은 어떻게 다르냐. 기업가는 기업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법인. 이런 걸. 그래서 수익을 내고 비용 공제를 해요. 그 다음에 세금을 뜯어가는 구조예요. 법세를 내고. 직장인은 어떻게 돼요? 월급 내죠? 소득세 바로 뜯어가죠. 국민연금 뜯어가죠. 그 실업수당 나 실업수당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정말 그런 거 4대 보험료 뜯어가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쓴 돈 뜯어가죠.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용 공제를 통한 세제 혜택이 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봤더니 부자들은 기업을 활용해서 요런 식의 약간 방어막, 디펜스, 갑옷 요런 표현을 하거든요. 갑옷. 요런 걸 잘 활용한다 하더라고요. 예. 자산 보호를 위한 기업이 제공하는 최대한 활용한다. 솔직히 쉽지는 않고 우리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약간 멘탈적인 얘기를 하세요. 아까 막 주식, 부동산 얘기하면 노, 아니야, 투기야. 물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고 요행수 바라지는 분들도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이거를 싸잡아 갖고 주식, 부동산 해서 이렇게 부자 되는 길 자체를 외면하고 이거는 나는 잘못된 텐션과 스탠스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거 뒤에도 나와요. 이거 뒤에도 나와요. 회피. 그렇게 해야 마음이 본인이 편한 거예요. 난 관심 없어. 나 주식 관심 없잖아. 야, 그거 다 돈 있는 거 아니야? 깡통 되는 거 아니야? 야, 부동산? 야, 누가 부른 거, 그거 성공한 사람들이 그 몇몇이야? 무관심? 나 열심히 월급 받아서 저축할래.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음? 나쁘다는 거. 그러면 이분들은, 그래, 뒤에도 나오는데, 이런 삶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이건. 선택한 거예요. 나 근데 이거에 관심을 갖고, 이거에 트랙을 타는 사람들도 선택을 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욕할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걸 선택을 한 거예요. 나 월급 받고 나서 그 돈 모아가지고 나 부동산 투자할래. 나 주식 투자할래. 나 자산 늘리고 싶어. 그래서 빨리 은퇴하고 싶어. 이게 왜 욕먹을 짓이에요? 이게 왜 욕먹을 짓이에요? 예? 그냥 삶이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나는 뭐 이게 안주하고 난 좋다. 서로가 물어뜯을 필요 없고 본인의 선택에 의한 삶을 살 뿐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까지 이렇게 살아왔죠. 저도 아직 이쪽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저도 넘어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저도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뭐 자산가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저축 지금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지금. 그래서 여기서 멘탈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융적 지식이라든지 당연히 리스크 있죠. 부동산이든 그 주식이든 예금자 보호법이 통하지 않는 시장인데 대담함이 필요하다. 그 와중에 뭐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된다. 본인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의 길은 월 자산 수익이 본인이 뜨는 걸로 높인 사람을 부자의 길이라고 정의를 해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월급이 아니에요. 자산 수익이에요. 자산 수익은 이미 월급을 넘어가고 있죠.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금융 지식은 뭐예요? 무의 축적 시간을 단축시켜 준다는 거예요. 시간의 단축. 이게 시간이란 대화가 되게 중요해요. 시간의 마법, 복리의 마법, 시간의 마법. 이게 돈을 벌 때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자산에 만들어 가지고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잖아요. 그럼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복리의 마법, 시간의 마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아니고, 예, 그렇다. 이게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부의 축적에 있어서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분은 이런 얘기 살짝 하세요. 예, 부동산은 약간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을 해주는 트랙이고, 둘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게 본인이 이렇게 자산가가 되면서 두 자산을 보유를 하는데 성격이 다른 거죠. 신속한 수익 확보예요. 짧게 치고 아까 얘기했죠. 얘는 몇 년, 7년, 얘는 몇 년, 1년. 그렇게 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기회를 포착하고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왜 소형주는 작은 돈을, 그래,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요. 나도 가진 거 없었다. 나도 월급쟁이였다. 그래서 뭐 작은 돈으로 쉽게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 지식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 자산가가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메시지를 하나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안 해봤기 때문에, 막연하게 두렵고 거부하고 회피하는 거다. 이렇게 뭐 하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아직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저는 그냥 용기를 얻고 싶어요. 용기. 예, 용기를 주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금융지식의 시작은 관심과 재미라는 거예요. 돈 잃어보면 재미는 없겠죠. 눈물 쏟겠죠. 잘못하면 큰일 나긴 해요. 리스크하긴 해요. 리스크해요. 진짜 리스크한 시장이긴 해요. 잘못 넣었다가 큰일 나요. 왜 잘못 물리면. 실패의 두려움, 이거는 솔직히 좀 조심해서 들으세요. 리스크예요. 이거 잘못하면 진짜 한강 가요. 예, 잘못 끌어오면. 투자는 모으는 것이 아닌 조달이다. 내가 1억 모아서 나 그때 주식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 본인이 확신이 있는 괜찮은 데 있으면 이게 조달해서 들어갈 수, 근데 이게 잘못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한강 가네 마네 깡통 되네 마네 이런 소리가 나오긴 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기가 저도 참 애매해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모아서 들어간다는 거는 시간 놓친다는 거죠. 기회를 이미 늦기도 하고, 풍산도 그렇고, 예, 주식도 그렇고, 예, 조달을 해서 들어가는 거다. 위험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거다.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해요. 이게 관리. 사람은 일단 들어가는 거 기회다, 기회의 땅이다, 기회다, 소스다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안전판 마련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 터졌을 때 뭐 옥상 가야 돼, 한강 가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나요. 그러면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라는 건 삐끗 났을 때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시장이 됐을 때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안전판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그런 거 버퍼를 그런 거 없이 해두면 난 뒤 없어 무슨 도박이에요. 오로와 나띵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진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오로와 나띵 안 되는 거예요. 난 한 방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네. 이게 또 총을 좀 세게 뽑았어요. 학교 가지 마라. 이거 어폐가 좀 많은데 학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 이분이 그 자산가가 되기 위한 배움을 아까 같이 체험, 본인의 어떤 배움, 금융 지식을 통해 배웠는데 이것들을 학교에서 얻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거를. 근데 이거 요즘엔 이런 학교들 많잖아요. 학교가 아니어도 온라인 강의도 있고 사이트도 있고 그런 엄청 많아요. 예. 학교에 가십니다. 전문성, 얇고 넓은 지식이 필요하다. 그게 경영자적 마인드죠. 경영자는 어떻게 해요? 돈 많이 있는 사람은 각 영역의 전문가들을 고용하죠. 얘네들한테 월급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회사를 키워줘. 내 회사의 수익이 더 나게 해줘. 내 회사를 성장시켜줘. 누구한테? 전문가들한테 월급 주고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일원으로 있는 거죠. 월급 받으면서. 무슨 전문가. 난 재무. 나는 전략기획. 난 영업.
쭉쭉쭉쭉.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보호받기 위해서 뭘 만든다고 얘기해요? 노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 아버지, 그 슈퍼마켓 7개, 9개 갖고 있는 분이 전문성을 가진 애들이 본인들의 어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노조를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이 책에 그렇게 나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한 배움이 중요하다. 학교라는 물리적인 장소보다 부자가 되긴 실질적인 배움은 항상 끊임없이 금융 IQ라든지 금융 지식, 돈의 흐름에 대한 원리 이런 거는 끊임없이 봐야 된다. 근데 그거는 학교보다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뭐 개인마다 이견이 있겠죠. 요즘 뭐 MBA 가면 이런 거 배우시는 전문적인 클래스도 많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모펀드 분들 보면 학벌이 얼마나 좋은데요. 이게 이분은 약간 옛날 그런 그 정규 교육 그런 학교를 말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대학원들 보면 특정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배우는 게 있잖아요. 대학원들 보면 뭐 금융공학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 그런 데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의 물론 학비도 비싸죠. 이렇게 본인이 선택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 삶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 전문가 노조 결정한다. 이건 마이크 아버지. 맥도날드가 있고 햄버거 장인이 있다는 거예요. 햄버거 장인이 햄버거가 훨씬 더 맛있죠. 근데 돈은 왜 맥도날드가 더 버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거는 세일즈와 마케팅 때문이다. 만약에 햄버거 장인이 세일즈와 마케팅을 배웠더라면 뭐 맥도날드만큼은 아니더라도 더 부자가 되지 않았겠냐라고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세일즈와 마케팅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예, 이 책에서. 그리고 의사소통, 협상력, 현금 흐름 관리, 시스템 관리, 사람 관리. 요건 약간 경영자적인 그런 거죠. 그리고 요거 세일즈와 마케팅 중요하죠. 예. 그리고 부자가 되는 길의 장애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뭐 부동산 투자, 뭐 임양, 뭐 그런 세력들을 사기꾼들이라고 매도하고 그분들이 를 그렇게 폄하하고 하는 분들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집을 보유하는 거에 대해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집을 사야 되나? 사면 안 된다. 그럼 각자의 그 논리들은 있는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기보다 본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지 자기가 부동산 투자로서 그렇게 고민하는 거에 따라서 세금도 봐야 되고 다주택자로서의 그런 것들 영역을 봐야 된다는 거지 어느 하나가 옳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뭔가 자산가가 되기 위한 공부, 도전, 용기를 내서 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냉소주의, 게으름, 내일 할게. 부러워만 하고 하진 않고 나쁜 습관. 그리고 이거 오만함. 어디서 뭐 유튜브에 하나 봤어. 주택 가격 하락, 부동산 파멸, 그거 하나 이제 본인이 듣고 싶은 내용 하나 들은 거야. 그거 가슴에 하나 품고 있어. 어, 머릿속에 그거 하나 있어. 그래서 부동산 뭐, 쫙 얘기하면 이거 들이대는 거야. 이거 들이대. 야, 부동산 필멸한데? 이거 하나 듣고 왔어. 이거 하나 듣고 왔어. 왜? 이거 하나 듣고 와가지고 이걸로 다 들이대는 거야. 잣대로. 난 이거 하나 듣고 와서. 본인이 이 이론을 막 엄청 한 게 아니야. 물론 이 이론에도 이유가 있고 원리가 있고 다 있긴 해요. 근데 사회 현상과 시장이라는 게 픽스돼 있지 않다고요. 변화를 하고 변동이라는 게 있고 주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옳았지만 나중에 틀릴 수도 있고 그때 틀린 게 지금 옳을 수도 있고 이 변동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듣고서 부동산 폭락이야. 너무 집값 그렇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뭐 하나 듣고 와가지고 야 무슨 뭐 연구소 직원이 얘기했는데 이렇대. 딱 이런 자세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오픈 마인드가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영역에서 하나를 알고 싶으시면 다양하게 들으세요. 그럼 본인이 땡기는 게 있기도 할 거예요. 나랑 생각이 같아. 나랑 생각이 달라. 다르면 왜 다른지, 배척할 게 아니고 왜 다른지. 아, 이래서 다르구나. 이것조차 알아야 돼요. 이거 뒤에 나와요. 이것조차 알아야 된다고. 오픈마인드 해야 된다고. 의식 플러스 오만함이 되잖아요. 뭐랑 같냐고 하면 무지하다고 나와요, 뒤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살짝. 저도 지금 이런 책들을 읽고, 지금 뭐 회사를 하다 이런 거 하면서 저도 유튜브에도 정말 많은 정보들 많잖아요. 뭐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싶어 할 거예요. 불편한 진실도 있고 막 옆에 옆 팀장 누군 주식으로 얼마 벌었대. 부러운 거예요. 부러우니까 어떻게 자기는 못했죠. 깎아내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래요. 저 회사 다니면서 자격증을 몇 개를 땄어요.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거 유희운 그 변호사님 공부 방법에도 나와요. 직장 다니면서 자격증 딴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쉬셔야 돼요. 그리고 땄다는 것도 얘기하면 잘 안 돼요. 왜? 깎아내리게 돼 있어요. 공격하게 돼 있어요. 제가 자격증 공부하느라가 회사 일을 열심히 안 했네? 이렇게 몰고 간다고요. 이렇게 몰고 가요. 왜? 자기는 자격증을 안 땄거든요. 그 사람이 주경야독하면서 회사 일 열심히 하면서 있는 잠 줄여가면서 새벽녘에 일어나서 인강 듣고 혼자 밥 먹으면서 지하철 안에서 그 단거나 노트 달달달 외워간 노력한 건 안 보여. 왜? 자기랑 비슷한 위치에서 깎아내려야 돼, 얘를. 깎아내려야 돼. 인간은 그래요. 깎아내려야 돼. 누가 부동산에서 뭐 한다, 임장 다닌다, 돈 벌 것 같아? 응, 깎아내려야 돼요. 왜? 자기는 안 하니까. 자기는 불편하니까. 자기는 부러우니까. 깎아내려야 해요, 그게. 깎아내려야 돼요. 이게 뭐예요? 냉소주의. 두려움 때문에 안 하는 거. 난 게을러. 나 시간 없잖아. 시간 없는 게 왜 없어요? 나 시간 나면 시간 날 때 아니에요. 본인이 관심 갖고 욕심이 하는 거예요. 잠 줄여가면서. 제가 또 제자랑할게요. 21년, 22년. 공인중개사 동차, 주택관리사 동차 2년 내에 끊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물관리사 1년에 합격하고. 이때 2년 동안 이거 하면서 몸이 진짜 이렇게까지 그런데 수명이 약간 줄어든 느낌이 들긴 했어요, 진짜. 진짜. 저 이거 시험 기간 날두고 5일 동안 연차를 하루에 3시간씩밖에 안 잤거든요. 진짜. 진짜. 몬스터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서 5일을 버텼어요. 몬스터 먹으면서. 진짜. 왜냐면은 저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이거를 1년을 더 하면요. 회사의 성과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빨리 1년에 하나씩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잡소리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자격증 시험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동산을 공부하고 주식을 공부하고 이런 거 다 본인이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거잖아요. 그거에 왜 잘못된 거예요? 더 치열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서 그냥 하고. 예. 근데 본인 스스로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디스해요. 흥, 흥, 돈 버나 봐. 흥, 돈 잃지도 않으면 다행이겠네. 흥. 왜? 자기 안 하니까. 자기 안 하니까. 부러우니까. 예. 본인 스스로 요거를 이거 자유로워졌을 때 꿈을 꾸면서요. 월급을 받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요. 출근길 그 지옥철에 짜부되지 않아도 돼요. 물론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산가들. 이분도 기요사키님들 열심히 노력했죠. 금융지식하고 막 인맥날 계속 보르고 그 부자가 됐을 때 여유로움과 그런 거. 제가 아는 형이 있어요. 이분이 경영자인데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또 신분이 노출될 것 같아요. 일단은 휴대폰 관련된 업종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휴대폰이 스마트폰도 엄청 돈을 많이 버셨어요. 아마 평생 먹고 살 정도로 버시긴 했어요. 고객사가 다 삼성, 모토로라 막 다 그런 모토로라 지금 갔죠. 다 그런 쪽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은 뭐 말레이시아 가 계세요. 딸 둘 있는데 그쪽 가가지고 그분이 가끔 하면은 그분이 일가가 뭐
더운 나라니까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이제 12시에 이제 파하면 이제 해변에 놀러 간대요. 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유리 난간인데 이쪽에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데 크루즈 배가 이쪽에 들어오는 게 보여요. 아니 말레이시아 어딘데 이게 크루즈 이따만 하얀색 이게 뷰가 그래요. 뷰가 여기 일하시는 분 쓴대요. 일하시는 분 여기 형수님 계시죠. 한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저기 약간 죽전에 사셨어요. 죽전에 이제 경기도 사시면서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제 갖고 애들 크면서 이제 유학을 가신 거죠. 이민 같이 가신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분이 하면서 그러는데 어느 날 형님한테 연락을 그러는데 어디세요 하니까 강원도래요. 횡성이래요. 에? 거기 왜 갔었어요? 그러니까 큰딸에 그러니까 양이 보고 싶다고 그래요. 양떼. 양떼가 보고 싶다고 했나 봐요. 이중이었어요. 주말도 아니에요. 양떼 보러 간 거예요. 애 데리고. 그리고 나서 그 근처 횡성 한우마을 가서 한우 먹고 계신 거예요. 저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이게 부자의 삶인가? 일반 직장인이 이거 어떻게 해요? 연차 써야죠. 연차 써야죠. 회사 출근했는데 큰애가 양떼 보고 싶다 보니까 바로 퇴근해갖고 간 거예요. 강원도 뛴 거예요. 이게 그때 저는 다르다고 느꼈어요. 아, 이게 자유로움인가? 약간 서럽기도 하고, 이분이 뭐 저한테 나쁜 짓 한 거 아니죠. 저한테 큰 자극제죠. 예, 그런 거 보면서 이거. 예. 지금 말레이시아 가 계신 그 모습만 봐도 부럽죠. 거기도 길드가 있대요. 뭐, 화교 출신, 뭐 중국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투자자들, 돈 많은 분들, 이 골프 클럽이 있대요. 거기에 이제 가셔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외국인 학교 다니고 그쪽도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겠는데. 예, 그래갖고 이 리그가 있나 봐요. 이 이민자들 리그. 그쪽에서 또 사업 아이템을 또 궁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쪽에서 하면서. 아, 좀 달라요, 삶이. 예. 저는 빨리 이 최양지 레이스나 빨리 좀 이거 좀, 예. 이것도 그 주식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근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정말 내가 확신이 들고 우량한 애가 있다면. 지금 우리는 돈이 많지가 않아요. 예. 부자가 된 후에는 균형 포트폴리오로 가는 게 맞아요. 해칭을 위해서. 근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이거에 대해서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얘기가 많으실 건데, 저는 요거는 조금 동의를 해요. 예. 그래서 일본은 1년 만에 나오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죠. 주식이라는 게. 의심과 냉소수의 큰 대가, 가난과 안주라는 거죠. 되겠어? 오르겠어? 하락장인데 주식 IMF 막 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막 다 중국 나간다고 할 때 어떻게 됐죠? 그 이후에 엄청난 자산가들이 출전하죠. 이렇게 큰 경제 낙폭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되죠? 빈부의 격차가 커지죠. 누구에겐 위기가 누구에겐 기회라는 거예요. 돈 있는 자들, 준비된 자들에게는 이게 턴어라운드, 퀀텀 딥, 점프, 립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얘기 안 나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럼 나는 안 되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와요, 뒤에도. 나는 왜 안 돼? 난 돈 없잖아. 난 모은 돈 없는데 조달. 모으지 않고 조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지금 변동금리 지금 고금리인데 이거 나 이자 지금 감당 안 되는데 이유야 많죠. 그러니까 리스크한 세상이에요. 맞아요. 쉬운 게 어딨어요. 어떻게? 그래서 재밌는 게임인데 재밌지 없겠죠. 재밌다고 하는데 재밌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또 하와이에서 경제성장 할 때잖아요. 경기가 호황일 때고. 지금 저희는 거의 뭐, 무슨 뭐, 거의 뭐, 아다리가 난 완전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상황은 다른 건 있으니까. 계속 또 할게요. 또 좋은 얘기가 아닌데. 부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회피하는 거래요. 직장인으로서 바쁜 사람, 또 뼈 때리는 얘기해요. 또 뼈 때려요. 또.
또 뼈 때려요. 직장으로서 내가 막 해서.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사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장으로서 열심히 살면서 성과급 잘 받고 이걸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이 돈, 월급이 직원을 SCV를 써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직장에서 성과 잘 받고 성과급 잘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다만 여기에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 여기 임원이 되면 물론 부자가 돼요. 임원 되면. 근데 얘가 0.5에서 0.8%밖에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임원 3년마다 맨날 걱정해야 돼요. 물론 그래도 임원 한두 번 하면 웬만큼 월급보다 직원은 임원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임원 걱정은 뭐다? 연예인 걱정이랑 비슷하죠.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임원 걱정은. 예. 그래서 직장인이 바쁜 이유는 부자가 되는 것부터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뼈 때리는 얘기인데 저는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아니에요. 시간은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시간은 만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24시간이죠. 누구에게나 24시간. 누구는 합격을 하고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누구는 못해요. 관심이에요. 관심이 있잖아요. 시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인간은요, 진짜 그래요. 간절함.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동기부여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어요. 이 에너지를. 진짜. 이게. 얘기는 뭐, 제가 아니어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거의 이제 결말이네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예요. 이제 앞에 했던 얘기들을 조금 더 계속 얘기해요. 저는 이 책이 400페이지나 되는데, 2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1권의 핵심은 초장에 이미 나온다고 생각해요. 1, 2, 3장. 저한테 임팩트는 1, 2, 3장이었어요. 이 뒷얘기는 그냥 했던 얘기에 어떤 계속 멘탈적인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에 있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10단계를 얘기하시는데 이 10단계가 실무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도 여전히 좀 약간 멘탈적인 얘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같이 좀 나눠볼게요.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 가장 쉽게 눈에 띄는 돈 버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가요사키 아버님이 교육공무원으로서 얘기했던 거. 학교 열심히 다녀서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 가야 돼. 좋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 페이 잘 주는 안정적인 직장. 이 트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트랙이 많은 사람이 동경이라기보다 많은 사람이 가는 트랙이에요. 왜? 가장 쉽게 눈에 띄 왜 월급 주잖아요. 월급 주는 거 나오는 돈이 실체화돼서 보여주는 게 가장 쉽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돈 버는 방법은 어떻게 돼 있더랬죠? 숨어 있어요. 도초에 이렇게 진주 속에, 아니, 진흙 속에 진주처럼 있는데 이거를 팔려면 본인의 금융 지식과 포착할 수 있는 그 해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안 가고 뭘 간다? 직장 월급으로. 왜? 이게 제일 좀 눈에 띄는, 가장 노출이 잘 된 돈 버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된 금융의 천재성을 각성을 해야 된다. 막 번뜩이는 애들이 있어요. 사업 아이템. 이거 하면 돈 벌 것 같아. 이러면 제 아는 친구도 그래요. 야, 이게, 제가 맨날, 아까 같이 냉소주의 하거든요. 야, 이게, 물론, 허무맹랑한 애들도 있는데, 이거가 되게 브릴리언트한 애들이 있어요. 막. 근데 반짝반짝거리는 애들. 근데 기요사키 분도 이 사업 아이템에 능한 분은 아니고, 금융 지식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것들 계속 검토하면서 포착했던 그런 스타일이시긴 한 거예요. 이분들은 진짜 기업가형이죠, 기업가. 사업 아이템 해가지고, 막 내가 고객들이 원하는 어쩐 거 니치 마켓 파고 들어가지고, 막, 그런 스타일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월급을 받는 게 가장 눈에 띄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 길로 가고 있고, 그래서 뭐 월급의 노예가 되고 최양지 레이스를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벗어나려면, 이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동기부여가 있다는 거 필요하죠. 예, 동기부여. 월급의 노예를 벗어날 수 있는, 월급의 노예로부터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지속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술에 나 1억 모았어. 주식해서 10 벌었어. 자, 은퇴. 이런 거 없죠. 어떻게,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진짜 신화 같은 거죠.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 뭐, 운도 뭐 실력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예. 계속 도전해야 하고, 이거 중요한 얘기 나오죠. 부자가 되겠다는 선택. 부자가 되겠다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직장인 월급 받고 직장인으로서의 삶. 이것은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여기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산가가 안 되겠다. 부동산 나 무관심해. 주식 무관심해.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나 직장인인데 나 은퇴할 거야. 뭐? 10억 모으면. 그래갖고 나 월 500씩 떨어지면 나 그럼 나갈 거야. 그리고 나 계속 이거 하고 계속 임장 다니고 뭐 나 주식 계속 볼래.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월급쟁이가 안 되겠다고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이거 서로가 선택한 거예요. 누구 듣고 따들 필요 없어요. 누구 듣고 따들 필요 없고,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것도, 아, 나는 직장인, 나 직장 좋아. 날년 보장돼 있어. 하해. 나는 이거 무슨 소리야. 난 내 시간 낭비인 것 같아. 안 들으셔도 돼요. 안 들어도 돼요.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거 아니잖아요. 예. 관심 없으면 돼요. 제가 지금 제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이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쪽에. 회사랑 작별을 해야 돼요. 저는. 오늘 겨자먹기로 제가 30대만 돼도 관심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30대부터 벌써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임원으로 가겠다고 목표하시는 분도 물론 그만큼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이렇게 목표를 잡는 분들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늦은 편이죠. 늦은 편. 저는 늦었어요. 이미 많이. 그래서 마음이 급한 것도 없잖아 있어요. 예. 본인이 뭐 부자가 되겠다는 선택이에요. 부자는 하늘에서 내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분들 있죠. 금, 다이아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아드만티움 수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하고 노력하자는 거예요. 이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순간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핵심 메시지를 봤어요. 그렇게 어떻게? 시간 투여해라. 금융주식 배워라. 또 부자 되겠다고 선택했잖냐. 그러면 부자가 되려는 시간과 관심, 배워. 근데 이거였죠. 시선과 오만한 무지를 경계해라. 조금 배웠어. 내가 정답인 양. 내가 봤는데 그거 아니야. 너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이 기요사키 분이 오픈 마인드. 이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더 많이 한다고 했어요. 나랑 생각이 다른데 왜? 이러이러한 이론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시장 상황에 의해서 그러네. 저도 처음에 책 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을 나름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집이 필요하지 않아? 애 있고 처자식이 있는데. 야, 집을 왜 사? 돈 많은 사람들은 집 안 사. 왜? 그 몇 억 하는 거 돈 묶여봐. 이거 가지고서, 잘 돌려가지고 수익화 해야지. 이 말 맞아. 이 말 맞아요. 이 말 맞아요. 이 말 맞아요. 주택이라는 거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이거 하기 위해서 대출 받죠. 아까 얘기했듯이 부채 받으면 어때? 지출되죠. 쪼들리죠. 수익 구조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집을 사는 순간. 그래서 어떻게? 사지 말고 이 돈으로 돈을 더 잘 버는 곳에 하자. 어디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러면 이게 성립이 되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첫 번째, 주거 안전성. 어떻게 할 거예요? 주거 안전성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집을 보유하지 않았어요? 전세 2년마다 옮겨다니고 몇 천씩 올려달라고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주거 안전성에 대한 고민 필요하죠.
돈 많은 사람들은 몇십억 있는 사람은 연예인들 주관전송 필요 없죠. 전세만 다녀도 돼요.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주관전송 어떡할 거예요. 집주인이 계속 올려달라는데 전세 사기 지금 이렇게 창궐 하고 있는데 예? 조심해야 되고 그거 두 번째. 그리고 집을 사지 않았을 때 이 자금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건데 그럼 본인이 이 수익을 낼 그 옵션을 본인이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본인이 어디 예를 들어서 집 살 돈을 아주 주식에 들어갔다. 그래서 돈을 더 이게 베스트 케나죠. 이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보유하냐 마냐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이게 가능한 분은 주택을 보유 안 하시는 게 맞고, 근데 나는 처자식도 있고, 애가 지금 학교 다녀야 되고, 지금 학군이 있고, 주택을 보유하셔야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인 상황에 맞는 거예요, 그건. 이게 누가 뭐 무슨 연구소장이 뭐 주택 보유하면 안 된다. 그 하나 물고 들어와갖고 나는 집 안 살래? 야, 대한민국 주택 가격 비싸. 언젠가 폭락해. 그래서 나 안 사. 모르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본인의 니즈, 본인의 필요에 맞게 한데, 근데 필요한데 주택을 사왔어. 예를 들어서 대출 받았어. 이자. 이런 관리는 디테일하게 보긴 해야 되는 거죠. 만약 주택을 보유하겠다고 하면. 주택을 보유하겠다고 하시면 이 대출 이자라든지 변동금리라든지 주택의 가격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계속 모니터링하고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주택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날 수 있는 투자처, 옵션 A, B, C, D 이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이것도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본인이. 주택을 사기로 한 사람들은 이 관심사가 이걸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안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모아놓은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더 불릴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어느 하나가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람을 통한 좀 열을 냈네요. 예, 사람을 통한 지식, 인적 네트워크가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분들이랑 친해지는 것도 거기도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좀 해야 되는 게 가난한 자, 패배론자, 대중에 휩쓸리는 경계를. 근데 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패배론자로 할게요. 그 알리바바 마윈인가? 유튜브에 영상 있어요. 가장 일하기 힘든 사람. 가장 일하기 힘든 사람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기보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실패의식, 냉소주의, 아까 얘기했죠. 냉소주의, 부정적 의식, 음, 그런 것들 안 돼.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경영자는요. 사업을 확장하고 회사를 키워야 되는 숙명 미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가능성, 조금의 가능성이 있어도 해보려고 하는 이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예. 회사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그래요.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 물론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건데 안 돼. 실패할 거야. 이런 사람들 하고 야, 대중. 야, 어디 뜬데 들어가자. 이미 끝났다는 거죠. 무한회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어디 들어가자. 어디 뜬댄다. 야, 코인 뜬댄다. 들어가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공부를 해서 본인의 확신을 가진 지난 시간 부동산 임장에서도 나오죠. 본인이 셀렉하고 본인이 고민한 거. 누가 들어가니까. 그냥 날로 먹는 거죠. 공부 없이. 무슨 소스 있냐, 어디 뜬다더라.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알 정도면 이미 낡은 정보인 거죠. 그리고 새로운 배움. 여기 계속 배우라고 나와요, 이분. 계속 이걸 강조하세요. 금융 지식, IQ 배움. 새로운 방식, 새로운 투자 기법들 이런 거. 계속 자기는 해본대요, 이걸. 예. 새로운 투자 기법이 나오면 자기는 계속 해온대요. 예. 배운 것을 실제로 해보고. 신속한 방식. 예를 들어서 이거 넣었다 하면 뭐 6개월, 1개월 후에 뭐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해본대요, 자기는. 예, 근데, 예. 그리고 이거 또 중요한 거. 가장 어렵대요. 내적 통제와 자제력인데, 자신에게 최우선으로 지불하라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한 달 동안 쓴 카드값이 나가고, 그렇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된다? 월급 받은 걸 저축과 투자. 이게 자산에 가깝거든요. 자산. 여기다 최우선으로 넣으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라는 거죠. 여기다 넣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투자에다 넣으라는 거죠. 펀드, 뭐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제가 펀드가 있어요. 여기다 먼저 넣는다는 거예요. SCV를 빨리 먼저 넣으라는 거예요.
지출이 따라가고 하는 게 아니고 요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다 가장 어렵다. 왜? 소비 지출이라는 건 거의 삶 속에 거의 그냥 그 패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맨날 커피 마시고 맨날 하는 걸 어떻게 줄여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큰 빚 금지, 낮은 지출을 유지해라. 이게 자기 절제력이라는 거예요. 자제력. 그리고 투자와 저축하기라고 하면 절대 건들지 마라. 예, 요거를 부자가 되는 10가지 길 중에 가장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월급이 들면 지출이 동반해서 상승하거든요. 이거를 막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오픈마인드, 유경험자의 조언을 꼭 들어라. 멘토, 아까 얘기했던 멘토. 돈을 번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막 코웃음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공 신화가 일반 다중의 뭐 성공을 망친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이 성공 신화 중에도 물론 옥석을 가리긴 해요. 사기꾼인지 아닌지 요즘 워낙 많잖아요. 워낙 많아요. 나 뭘로 돈 벌었다 하는 사람들. 근데 이분들의 옥석을 가리는 것도 본인들이 그거를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를 통해 얻는 여러 가지 반사이익들 잘 챙겨야 되고 뭐 크게 보진 않았어요. 그 원하는 것에 대한 집중의 힘 그리고 투자 수익에 대한 본인의 보상 이거 내가 부동산에서 월세 받아서 내가 얼마 모으면 나 그러면 나 뭐 게임기 이번에 바꾼다 이런 거 확실하게 이게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직할 때마다 게임기를 하나씩 바꿨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퇴직금으로 바꾼 거였어요. 세 번째 회사 이직했을 때 플스4로 바꿨고 지금 다니는 회사 이직했을 때 플스5 이거 웃돈 주고 샀어요. 거의 100만 원 주고 샀거든요. 지금 한 슬림 모델하게 한 60만 원, 50만 원 그때 저 웃돈 줘가지고 1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때 너무 그때 막 시험 합격하고 주택관리사 그때 공인중개사 합격해가지고 막 공인 그래가지고 나를 위한 뭐 보상해가지고 샀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투자 수익으로 얻은 걸로 해라. 예. 그리고 당신이 해야 할 행동 지침이 조금 나와요. 예. 지금 뭔가 껄쩍지근하고 뭔가 자기 삶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중단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라. 그리고 공부하고 아이디어를 찾고 그 워너비 멘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 뭐 경매 뭐 전문가, 뭐 아파트로 뭐 한 사람, 뭐 창업한 사람 이렇게 여러 사람들 성공 멘토도 있고 그러면 나는 이 사람처럼 하고 싶으면 이 사람을 멘토로 삼는 거예요. 워너비 멘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방식을 철저히 따라서 해보고 배우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얻은 거 이거 굿 어드바이스랑 연결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왜냐 돈 버는 방식은 돈 버는 배우는 거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거 어디서 배울 수 있겠어요? 이거 어디서 배워요? 본인이 배워야 되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드바이스 받고 이분들의 액션이나 행동 지표를 여기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훈이 걸렸기 때문에 엄청난 수업료를 치를 수도 있어요. 잘못 배우면. 이 잘못 배우면 엄청난 수업료를 치를 수가 있고 잘못하면요. 가족들도 위험해질 수 있는 리스크예요. 왜 돈이라는 게 그래요. 너무나 리스크한 분. 그 리스크하니까 안 하자, 하지 말자, 패배, 냉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부자가 되기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선택하셨으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선택을 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초창기고 뭐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다를 거 없습니다. 똑같은 직장인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 걸로 계속 인풋하라. 본인의 의견을 제안하라. 여기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부동산을 돌았대요. 자기랑 누가. 여기가 6개의 물건을 봤는데 매력적인 거 한 게 있겠죠? 근데 자기는 이 6개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한 가격, 조건들을 다 정했대요. 이게 공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중개인한테 딜을 했대요. 나 A라는 물건 내가 보기에 이 가격이고 이런 조건. 근데 중개인이 보고 좀 코웃음을 쳤다는 거예요. 야, 이 집주인이 이거 받아들이겠냐? 그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갭을 보는 거죠.
이게 공부라는 거예요. 이게. 집주인은 예를 들어서 남 이상한 뭐 5층짜리인데 뭐 5천에 내놨어. 제가 보니까 아니야. 3천에 내놨고 시스템 에어컨 내는데 시스템 에어컨 달아달라고 했어. 갭이 크죠. 내가 보기에는 이래 해서 그러니까 다른 6개의 물건을 봤더니 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근데 집주인은 이렇게 내놨다는 거죠. 이 정도는 해야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왜 다른 애들 보니까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얘를 계속 보고 있었대요. 안 팔리더래요. 그러면서 본인이 낸 이 안이 적정했구나 검토한다는 거죠. 이게 그 얘기예요. 예. 관심 있는 지역은 직접 임장한다는 얘기예요, 임장. 그리고 이거는 계속 중요하죠. 어느 시장이든 투자든 부동산이든 가장 저렴한 상품은 마음속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래요.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돈을 아끼고 싶거든요. 가장 싼 것부터 봐요. 가장 싼 것부터. 제가 지난 시간 얘기했죠. 저희 아파트 19층 굉장히 로얄동 로열층인데 가장 싸게 내놨다고. 가장 싸게 내놨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래서 팔렸다고. 사람들이 그랬죠. 야, 그 동에 그 가격? 야, 아까운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살고 싶은 사람이 그때, 사고 싶은 사람이 더 우선이에요. 왜? 쩐주예요, 얘가. 쩐주. 돈을 쥐고 있는 게 얘잖아요. 얘의 니즈에 맞춰서 판을 짜줘야 돼요. 얘의 니즈에 맞춰서. 돈을 들고 있는 놈이 누구다? 쩐주가 캡이다. 행동은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이 얘기가 지금 나와요. 제가 얘기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부자가 되겠다는 선택을 했다. 월급으로 만족하는 선택을 했다. 본인들의 선택인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 관심과 행동이 하고 그게 시간이 지났을 때 결과를 만들겠죠.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요즘 말 이런 거 나와요. 금융지식 활용해라. 했던 얘기 또 하죠. 금융지식 해라. 열심히 일하라 부자가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 생각하고 고민해라. 열심히 일하는 거 뭐예요? 회사의 주주를 회사가 주주가 좋아하는 행동이죠. 물론 열심히 일해서 성과급을 많이 받는 건 중요해요. 왜? 그 성과급으로 자산에다 넣어야죠. 우리는 뭐 성과급이 뭐 스타크래프트의 SCV 일꾼이 돼서 내 자산에 들어가서 얘가 24시간 일해서 자산이 더 큰 수익을 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직장에서 발급받는 월급은 뭐다? 중요하다. 왜? 내 직원이다. 직장 월급은 뭐? 내 자산에 투입될 직원이에요. 직원. 저는 누구예요? 저는 회사의 직원이죠. 회사의 직원, 주주. 우리 회사 주주, 회사의 직원인데 그렇게 해서 월급을 받았잖아요. 얘가 뭐 얘는 내 자산의 직원인 거예요. 내 자산의 직원. 저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려움은 언제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고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무엇을 투자할지 이걸 아는 것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이게 안 돼 있어서 큰일인 거예요. 이게 누누이 얘기하죠. 위험한 리스크한 시장이에요. 예금자 보호법 이런 거 없는 시장이에요. 이거 만들어 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자는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뭐 부동산 투자 관련 책, 지금 부자가 되는 거, 성격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다른 성격의 책을 좀 해볼게요. 아마 직장 다니면서 저도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든지 CEO가 되는 거라든지, 나름 제가 그래도 살면서 좀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책들도 좀 해보고, 일단은 제가 지금 관심이 이쪽이라서 근데 계속 이런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만 올리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저도 너무 그러면 재미없고 딱하고 하니까 어, 또 굉장히 길어졌네요. 두 편으로 나눠서 했는데도 지금 네 여기까지 소유캔 당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고 싶군요. 예 감사합니다.